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당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파묘를 봤거든요. 야, 이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로 무서운 영화인 줄 모르고 저는 최민식님께서 나오길래 약간 액션 영화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무당이라는 존재,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무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당은 고조선 시대부터 존재했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정말 오래됐죠. 그 증거로는 무당들이 이제 구슬할 때 쓰는 도구들 중에서 청동 방울이나 아니면 청동 거울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무당의 도구들이 고조선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고조선 시대 때도 무당이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날 구슬할 때 세우는 당산나무의 모습은 단군 신화 속의 신단수와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고조선 시대 때부터 무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존재했다고 보고요. 당시 고대 사회는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이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무당의 지위와 권력도 굉장히 높았을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삼국시대에도 무당의 지위가 아주 높았는데요. 특히 삼국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의 제2대 왕 남해 차차웅을 자충이라고 불렀는데 이 자충이라는 말이 당시 존경받는 무당이라는 뜻이라고 적어놨었대요. 그러니까 왕한테 이 사람은 존경받는 무당입니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무당이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삼국시대의 무당들은요, 지금처럼 그냥 굿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삼국시대의 무당들은 질병의 치료라든지 아니면 각종 국가의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대요. 특히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일에서까지 무당이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예견한다거나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친다거나 이런 중요한 일도 담당했었대요. 하지만 삼국시대의 신라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불교가 들어오면서 무당의 지위가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도 있었대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로 이제 넘어가 보죠. 사실 이 고려시대부터 해서 무당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이 좀 축소가 되는 시기였는데요. 특히 국가의 조직에서 무당이 완전히 빠져버리기 시작을 하고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무당을 배척하자라는 주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려시대 때 무당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그 지위와 위세가 예전만큼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무당의 진정한 위기는 언제부터 찾아오냐? 바로 조선시대부터였어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당연히 무당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성리학이 막 인기를 끌면서 노골적으로 무당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예 한양 시내에 무당을 못 들어오게 하는 제한까지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무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건데요. 이 무세라고 부르는데 당시 조선 정부는 무당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고 이는 무당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무당의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당시 일본 정부는 무당을 아예 미신으로 규정을 했고요.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없어지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무당은 아무래도 우리의 사고나 가치관이 조금은 또 서구식 합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니까요. 신과 대화하는 무당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빠르게 무당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글쎄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존재했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무당의 이야기 해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많이 또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아직도 그 파묘의 무서움과 긴장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영화 파묘 자체도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은 품고 있어서 저는 재밌게 봤는데 좀 무섭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감상평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 주는 저희가 폼페이의 역사도 알아봤고, 에티오피아의 신기한 이야기, 그리고 라스베가스, 북유럽의 국기, 그리고 오늘의 무당까지 알아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스베가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원자폭탄의 도시. 네, 그럼 여러분 주말 동안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아주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